안녕하세요. 저희는 숙명여자대학교 홍보광고학과 광고학회 에드벌룬입니다. 저는 에드벌룬의 발표자 1사학번 이은진입니다. 지금 나눠드린 팜플렛은 저희가 만든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요. 발표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미리 나눠드렸습니다. 에드벌룬은 문장호 교수님과 15명의 학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큰 주제 아래 5개의 꼭지 아래 총 11개의 컨텐츠를 만들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큰 주제는 집 밖의 집, 서울에서 만난 또 다른 집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서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집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 하나의 주제로 묶어보았습니다. 먼저 집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적 의미인 머무르는 장소인 이태원과 한옥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템플스테이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정서적 의미를 확장하여 외국인들과 타지인들에게 고향의 향수를 제공할 수 있는 식당을 또 하나의 집으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사적, 역사적 의미를 확장하여 보안여관도 또 하나의 집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총 이렇게 5개의 꼭지에 11가지의 컨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템플스테이에 관한 컨텐츠입니다. 서울에서 체험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겪었던 스트레스와 고뇌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컨셉으로 가까운 곳으로 떠나는 가장 먼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직접 체험도 하며 컨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여러 곳의 템플스테이를 직접 체험하였는데 신청을 하면서 각 사찰별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들을 한눈에 비교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쉽도록 모든 템플스테이의 정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팜플렛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앞면에는 서울시 지도에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9개의 사찰 지도를 표시하고 도서와 지하철역 그리고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5가지의 유형으로 다른 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콘으로 주중 주말 프로그램 그리고 가격까지 표기하여 비교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뒷면에는 각 사찰에 대한 사진과 핵심적인 소개 등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템플스테이를 체험을 하면서 같은 프로그램이더라도 각 사찰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내게 맞는 템플스테이 찾기라는 부분을 만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신청할지 고민이 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이 힘들더라도 알차게 수련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국제선 센터나 길상사를, 편하고 여유롭게 힐링하고 오고 싶다는 분은 묘각사나 진간사를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 체험을 하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108배를 직접 하면서 이런 염주도 만들면서 체험을 해보았는데요. 이게 힘들지만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저희의 이런 체험기를 담은 블로그 포스팅입니다. 묘각사와 국제선 센터를 직접 체험하였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그 당시에 저희가 느꼈던 것들과 그다음 사진들을 좌우로 배치해서 눈으로 보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계단을 올라가면서 업보를 내려놓는 동자승 캐릭터를 통해 템플스테이의 주요 일정들을 재미있게 표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게스트하우스가 중심인 컨텐츠입니다. 이태원에는 개성있는 게스트하우스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특별한 이웃들을 만날 수 있는 5가지의 게스트하우스를 뽑아서 인포그래픽으로 그 특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옥상 파티를 즐길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시작으로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샵과 함께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까지 있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도 가족 같은 이웃을 만날 수 있는 타이거하우스를 중심으로 컨텐츠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실제로 1박 2일 동안 타이거하우스에서 머물면서 영상을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요. 참고로 이 영상에 나오는 노래는 저작권이 없으므로 서울시에서 바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태원 타이거하우스는 거주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적인 게스트하우스에서 한차원 발전된 형태의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블로그 포스팅도 제작해 보았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내 손 안의 서울이라는 SNS 모바일 플랫폼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좋은 컨텐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플랫폼에 최적화된 컨텐츠를 제작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와 함께 게스트하우스에 묵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옆방에 묵는 사람, 그리고 게스트하우스에 직접 묵지 않지만 따뜻한 인연을 찾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인연이 되는, 이웃이 되는 타이거하우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상에도 나왔던 인력시장에 관한 것인데요. 인력시장은 타이거하우스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이 시장에서는 독특하게도 물건과 돈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의 재능과 재능을 나누고 거래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타이거하우스에 머물면서 인력시장과 땡스기빙 행사에 같이 참여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실제로 저희의 동문을 만나기도 했고 또 서로의 공통점을 찾으면서 금세 가족 같은 편안한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 밖에서 가족과 같은 새로운 이웃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타이거하우스에 한번 찾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표자 홍보광고학과 14학번 송수연입니다. 저는 다음 집밥 그리고 보안여관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한옥입니다. 우리는 가끔 지친 일상에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멀리 떠나기는 어려운 상황이 많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일상 속에서도 마음 편히 싶습니다. 뜨끈한 온돌, 넓은 대청마루, 밤 연기가 나오는 바로 한옥입니다. 저희는 직접 서촌, 북촌, 해와 총 3군데의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체험하고 칼럼과 UCC 형태의 콘텐츠입니다. 먼저 칼럼입니다.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장들을 인터뷰하여 한옥을 찾는 다양한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극과 극의 기후인 싱가포르와 알래스카에서 만난 손님, 그리고 한국의 달동네만을 찾는다는 일본 아주머니 등 다양한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UCC 영상입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UCC를 보여드리진 않고 영상 캡처본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먼저 서촌입니다. 근대에서 현대의 시간이 공존하는 곳인데요. 이 곳은 다른 곳과 조용하고 운치 있는 분위기를 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멈춘 곳, 북촌입니다. 한옥이 보존되어 있어 마치 조선의 양반들이 살 것만 같은 마을입니다. 다음은 해화입니다. 우리와 같은 시간이 흐르는 곳인데요. 한옥과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대학로 사이사이의 한옥들은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모습의 집들을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집을 집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식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저희는 집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밖에 오랫동안 집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끓여주시는 된장찌개를 먹고서야 비로소 내가 집에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이런 분들이시라면 아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서울. 떠나 서울로 와서 서울이 제2의 집이 된 사람들. 하지만 그들에게도 가족이 그립고 힘든 순간은 항상 두 번째 집인 서울에서도 그들의 진짜 고향의 맛, 집밥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요? 바로 서울 집밥입니다. 저희는 집 밖에 집밥을 찾아 직접 식당을 돌아다녀 보았는데요. 실제 가정식 식당으로 많이 찾았습니다. 네, 저희는 많은 인터뷰 속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웹툰과 블로그 동안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웹툰으로는 혼자 한국에 와서 그리스 식당에서 알바를 한 소녀의 이야기나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식당의 사장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먼저 그리스 편의 웹툰입니다. 그리스 식당인 조르바에서 알바를 하는 그리스 소녀가 부모님께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편지의 흐름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 소녀가 한국에 왜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조르바의 그리스 음식이 어떻게 본인에게 힘이 되었는지까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웹툰과 연동되는 블로그 글인데요. 말씀드렸던 내 손 안의 서울 플랫폼을 활용한 블로그 글입니다. 웹툰에서 나오지 않았던 다른 음식들에 대한
물론이고 사장님의 비전과 철학까지 담긴 인터뷰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뿐 아니라 문화까지 전하고 싶은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리스 음식을 먹는 그 이상의 의미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색다른 음식의 겉모습에 집중하기보다 서울로 온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느낄 수 있었던 홈스윗.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꼭지는 바로 미드나잇 인 보안여관인데요. 보안여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안여관은 통일동에 위치한 것인데요. 1900년대 고향을 떠난 문인들의 거처로서 창작을 위해 고뇌하던 공간이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문학과 예술에 하고 있는 이 낡은 여관은 현재 복합 예술 공간이 되어 누구나 들어가 그 독특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특별한 보안여관을 저희는 포토툰으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 포토툰 미드나잇 인 보안여관은 평범한 여대생 시즈니가 주인공입니다. 시즈니에게 문학이란 그저 시험 공부만을 위해 접하는 따분한 과목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즈니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경험은 늦은 밤 산책을 하다 불이 켜진 낡은 보안여관을 발견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호기심에 안으로 들어간 여관의 복도 한쪽 끝에서는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들립니다. 뒤따라 들어온 누군가에게 이끌린 시즈니. 복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대화를 나누고 있는 5명의 시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네, 알고 보니 그들은 1936년 통일동에서 활동했던 시인 오장환, 윤동주, 그리고 서정주, 이상, 그리고 정지용이었는데요. 놀란 것도 잠시 시진이는 그들과 대화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색을 엿듣고 공감하면 그들이 단지 따분한 문학 책 속의 시인들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만남 후 시인들과 작별을 하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포토툰 미드나잇 인 보안여관이 과거 문인들과 만나는 역할을 했다며 여기 보시는 는 윤동주와 정지용의 실제 시를 바탕으로 한 배경화면입니다. 이 배경화면은 일상 속에서 문학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 에드벌룬의 집 밖의 집을 만나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간적 집으로서의 템플스테이와 이태원 게스트하우스, 한옥 게스트하우스, 그리고 정서적 의미로서의 집밥, 그리고 로서의 보안여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작한 콘텐츠를 통하여 서울 토박이에겐 새로운 의미의 집을, 그리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서울에서의 따뜻한 내 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숙명여자대학교 에드벌룬이었습니다.